새벽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트럭 시동 소리가 마을을 깨운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한다. 아내는 아이들이 깰까 조심스레 방문을 닫으며 말한다. 오늘도 조심하세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는다. 당신도 힘내요.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자 집은 다시 조용해진다. 아내는 아이들이 먹을 그릇을 차곡차곡 내려놓는다. 이 작은 집에는 그녀가 다시 시작한 새로운 삶이 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도 남아있다. 아이가 칭얼대자 아내는 아이를 안아 올린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감싼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녀는 자신의 꿈을 다시 걷고 싶다. 어느 날 아내는 밥을 먹던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한다. 나 공부 다시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마저 하고 싶어요. 남편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본다. 고등학교? 아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못 배운 게 계속 마음에 걸려요.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내가 도울게요. 당신 하고 싶은 거 같이 해봐요. 아내는 아이들이 잠든 밤마다 한국어 책을 펼친다. 발음이 입에서 자꾸만 꼬여 눈물이 맺히는 밤도 있다. 문제를 풀다 답이 보이지 않아 종이를 구기고 싶은 순간도 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남편은 집 뒤편에서 오래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낸다. 안에는 오래전 사두었던 보약 재료들이 있다. 남편은 조용히 보약을 다리기 시작한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며 남편은 혼잣말처럼 말한다. 몸이 먼저 버텨야 오래 공부하실 수 있을 텐데요. 다음 날 새벽, 아내가 부엌에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따뜻한 컵 하나가 놓여 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한다. 이거 드시고 시작하세요. 몸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아내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작게 말한다. 고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방문 틈 사이로 꾸벅꾸벅 졸며 공부하는 아내를 본다. 잠깐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내는 눈을 비비며 웃는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요. 어느 날 남편은 시장에서 인삼과 대추를 사온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보약을 또 끓인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며 남편은 생각한다. 이만큼은 제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약이 완성되자 남편은 공부 중인 아내에게 컵을 내민다.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이거 드시고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아내는 컵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말한다. 당신도 힘드신데 저까지 챙기시면 더 힘드실 텐데요. 남편은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제가 챙기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게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길이니까요. 아내가 학교 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하는 날. 남편은 일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말한다. 오늘은 제가 아이들 봐드릴게요. 학교 다녀오실 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서류 봉투를 꼭 끌어안는다. 남편은 아이들 손을 잡고 놀이터로 향하며 뒤돌아본다.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서 있는 아내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한다. 꼭 잘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어느 날, 주방에서는 남편이 서툰 손길로 상을 차리고 있다. 작은 접시에 계란말이를 올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을 접시에 펴놓고 미역국이 조용히 끓고 있다. 남편은 아이들 앞에 앉아 말한다. 천천히 먹어. 학교 가야 하니까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아내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아빠 손에서 밥을 받아 먹으며 웃는 아이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손놀림. 아내의 눈가가 뜨거워진다. 남편은 새벽에 환경미화원 업무가 끝나면 집으로 와서 버스정류장까지 아내를 데려다 주었다. 그러다 통학거리가 너무 멀다며 기숙사를 얻어주었다. 아내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날. 남편은 무거운 가방과 짐을 차에 싣고 학교로 함께 간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작은 기숙사 방 앞에 선다. 창문 하나와 침대 하나, 책상 하나뿐인 작은 방. 그러나 아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공간이다. 남편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고 말한다.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 생기면 주말에 갖다 줄게요. 주말마다 데리러 올게요.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묻는다. 혼자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지금까지 해온 걸 내가 다 봤어요. 당신이라면 누구보다 잘 해낼 겁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문 앞까지 배웅한다. 복도 끝으로 남편의 뒷모습이 작아지기 전에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첫날 밤, 아내는 오래 넣어두었던 베트남 성적표를 꺼낸다. 종이 위에는 작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다. 종이를 펼치는 손끝이 조금 떨린다. 그 떨림 속에는 설렘이 섞여 있다. 꿈은 작은 떨림에서 시작된다. 몇 계절이 흘러 아내는 첫 번째 목표를 이룬다. 고등학교 졸업. 졸업증을 보는 순간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운다. 남편은 조용한 미소를 띠며 말한다. 그렇게 공부하시더니 결국 해내셨군요. 아내는 눈물 속에서 말한다. 나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좋습니다. 우리 계속 가봅시다. 아내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시작한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노트 위에는 모르는 단어들이 빼곡히 적힌다. 실수할까 손이 떨리는 날도 있다. 그래도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아이에게 열이 나는 날에도, 남편이 야근으로 지쳐 돌아오는 날에도, 아내는 책장을 넘기는 손을 멈추지 않는다. 남편은 늦게 들어오는 아내를 위해 밥을 데워 놓는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며 말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잘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노력하시는 걸 제가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내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다. 실습 병원에서는 성실한 조무사로 불린다. 출근길에 환자 한 명이 아내에게 손을 흔든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말에 아내는 가슴이 뜨거워진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더 크다. 정식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다. 다시 공부, 다시 수업, 다시 실습이 이어진다. 아내는 전문대 간호학과에 진학한다. 새벽에는 실습 준비를 한다. 낯선 병동 공기를 마시며 환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운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본다. 아이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개고 저녁을 준비한다. 밤이 되면 다시 책을 펼친다. 그녀의 하루는 끝이 없다. 하지만 꿈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 책상 앞에서 그대로 잠이 든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준다. 책상 위에 작은 쪽지 한 장을 올려둔다. 힘내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눈을 떠 그 쪽지를 본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천천히 따라 쓴다. 그 작은 글자들이 가슴 깊이 스며든다. 어느 겨울 아침, 아내는 국가시험 발표를 확인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켠다. 합격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순간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는다. 나 됐어요. 나 합격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린다. 남편도 그 옆에 앉아 눈물을 닦는다. 정말 잘 해냈어요. 아내는 병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선다. 하얀 유니폼 위에 이름표가 반짝인다. 그 모습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 한 사람의 전문인이다. 배움이 늦은 나이는 없다. 꿈을 다시 꿀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엄마 간호사예요. 우리 엄마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남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자부심을 느낀다.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웃는다. 아닙니다. 우리 둘이 같이 온 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다. 서로의 꿈을 함께 짊어진다.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며 서로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존중한다. 한국의 작은 시골에서 두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간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로를 믿고 기다려준 사랑의 기록이다. 그리고 이 기록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